언니네 둘 결혼했을 때 궁합 좀 안 보고 갔어? 네, 저는 안 봤어요. 저만 봤어? 네. 시댁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궁합을 시댁에서 봤어?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네 둘 사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라는 소리는 한 명이 오늘은 조용하면은 한 명이 싸붙이고 내일은 또 한 명이 이 사람이 조용하면 이 사람이 싸붙이고 그렇게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응? 그리고 언니 자체 신랑한테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응? 그리고 신랑 성향을 봤을 때는 많이 차요. 응? 아니어서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맞아서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야? 맞아요. 대답을 해줘야 네네. 내가 점을 네. 진행을 할 거 아니야? 네. 왜 그러냐면 언니도 만만치 않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언니가 살려니까 속에서 짜증과 이빠이야. 네. 그러면 신랑은요. 네. 신랑은 바깥에서는 정말 효인이에요. 효자예요. 근데 안에서는요. 부처님이야. 부처님이라는 소리는 뭐 부처님 다양하겠지만 입을 싹 닫아버렸어. 응? 그러면 이 신랑 자체는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을 살든가 아니면 내가 한 공간에서만 개발을 하고 살든가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분명히 이 신랑은요. 자기 1인자가 돼야 돼요. 1인자가 돼야 된다는 거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법이에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한번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훈계나 옳은 말을 하잖아요. 네. 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언니하고의 분명히 이 사람하고에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주 싸워.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언니 말을 존중을 안 해줘요. 응?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성향이라고. 나밖에 모르는 성향이고 나는 바깥에서 힘든데 왜 안에서도 짹짹거려 나한테. 딱 그렇다고. 너가 바깥에 가서 일 해봤어? 언니 일 안 다녀? 네. 딱 그렇다고. 응? 그러니 바깥에서 그리고 뭔 일을 하는 거를 언니한테 공유를 안 해요. 맞아요.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말 빨라요. 뭘 빠르냐면 바깥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아니면은 다 안 돌아가는 줄 알아. 뭐가 이렇게 바빠. 정말 바빠요. 바쁜데 이 사람 사주에는요. 이 사람 자체에 내가 정말 자기 사주보다 높은 데에서 일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건설하고 연관된 일을 해요. 아니. 왜 자꾸 나한테는 집 같은 거를 뭘 자꾸 비춰주는 일은 뭐야? 지금 군인이에요. 군인이야. 네. 잘 들어갔어요. 맞아요. 왜? 또라이가 또라이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야? 네. 또라이가 또라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맞을 거야. 잘 맞을 거고 그러면 맨날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할 때도 있고 떨어져 살 때도 있고. 언니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요. 언니 신랑하고요. 맨날 같이 산다 하면 한 공간에서 산다. 언니는 벌써 5년 전에 언니는 이혼을 했었어야 돼요.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언니네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니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 아니었다면 한량의 끼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한량의 끼가 만만치 않았을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
바깥에는 효자와 효인이라 안에서는 냉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정말 이 언변이 많이 표출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안에서는 힘드니 그냥 나 좀 냅둬라. 딱 그거야. 근데 언니는 오로지 내가 볼 사람은 당신과 애들밖에 없는데 나한테 입 다물고 살으라면 어쩌냐. 딱 그런 성향이고. 근데 정리를 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살아야죠, 같이. 응? 같이 살아야죠. 왜냐면요. 지쳤다는 게 뭔 말이에요? 제가요? 저는 남편보다 자식 때문에. 자식들이 지쳤어. 네. 자식들이 지칠만 하죠. 왜냐면요. 집안에 신랑은 뒷전이요. 안전이 뒷전일 거예요. 근데 혼자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왜 5년 전에, 5년 전에 어디로 이사를 하셨나요? 지금 양주로. 양주로. 네. 왜 거기로 간 뒤로부터 언니가 마음을 못 잡아?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서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는요, 신랑의 사랑을 못 받은 거를 큰아이한테 쏟았나요? 애 하나인데. 그러니까 큰아이한테 쏟았나요? 네. 근데 큰아이한테 쏟았는데 네. 그 아이가 지금 반항적이에요. 응? 반항적이고 또 물어보면 자꾸 왜 비춰주는 게 난폭해요. 그리고 맞아요. 뭐를 자꾸 던지는 걸로 자꾸 보여요. 맞아요. 근데다가 참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안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칼도 보이고 응? 그러면 아이가 그만큼 난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7년 전에 언니네 시댁에 뭐를 파헤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3살. 13살?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7년 전에 이 아이한테 뭔 일이 있었나요? 다른 건 없었고 그때 이사를 한번 했어요. 다른 데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아이가 7년 전에 놀랬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지금 그러거든. 그러면 7년 전이면 몇 살이야? 6살. 6살. 그러면 학교 들어갈 때잖아. 그치? 애들하고 이 아이는 분명히 적응을 못했어야 돼요. 맞아요. 왕따를 당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아이는 폭력을 분명히 받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다 그랬잖아, 내 입으로. 그랬을 때는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응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들이 방치를 했어요. 응? 아니어도 좋아. 근데 내가 내 무당으로 점을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방치를 했다. 언니는 이 아이를 놔놓고 언니네는 엄청 부부싸움을 했었어야 돼요. 맞아. 부부싸움을 엄청 했었어야 되고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아이를 놔놓고 언니네는 부부의 인연이 끊겼어야 돼요. 그때는 분명히 이별에 한 번의 고비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놔놓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둘 부부 사이에 환란이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몰아치기 한 거야. 어떻게 몰아치기를 했냐면 이사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이사를 갔고 신랑이 바깥으로 맴돌았을 것이고 아이를 놔놓고 언니는 아이한테 올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러지를 않았을 것이고 신랑이 애를 안 좋아해요. 맞아요. 이런 개새끼 아니야.
지가 책임을 져놓고서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건 맞다니까요. 그러면서 언니가 정말 지금은 언니가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살아야 했는데 내가 잘못하다가 내년과 내후년에 언니네가 이별수가 들어와. 이별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 고비가 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마다 갖고 있었어요. 응? 매년마다. 근데 왜 고비를 넘겼냐 하면 신랑이 매일 들어오는 신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랑이 들어오면 언니는 벌벌 떨고 있어. 왜 떨고 있는 거야? 응? 모르겠어. 숨이 막혀서. 그 공기 자체가 신랑의 그 분위기 자체가 숨이 막히대요. 그리고 아이하고 아버지하고의 이게 충돌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언니는 분명히 나도 모르는 이 마음속에서 떨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버티고 살았냐 하면 신랑이 매일 들어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아이가 방에서 방콕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류가 전혀 되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 기운이 혼자 겪어야 되는 이 숨 막힌 게 정말 살아오는 게 정말 누구 말대로 가시방석이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아이가 지금은 아예 등을 졌어요. 응? 등을 졌다고. 그래도 언니하고는 조금 대화를 하네. 언니하고는 조금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등을 졌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한테 손댔다는 말이 뭔 말이야? 어렸을 때 한 번 날 잡고 때린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라면요, 정말 싫어해요. 응? 그게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있고, 이 아이는요, 9살 그 무렵에 펜을 놨었어야 돼요. 응? 펜을 놨었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펜을 놨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공부의 인연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책상에 잘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 9살부터 이 아이는 분명히 공부의 끈이 점점 멀어졌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언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아버지의 환경과 아이의 반항적인 면을 봤을 때 언니는 그 중간에서 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둘 분위기만 눈칫밥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았어요. 응? 이렇게 보면 짠하네. 같은 여자로서.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말을 했잖아. 뭐 정리를 하러 오셨어요? 라고 아까 물어봤죠. 이 상태까지 온다 하면 언니는요 47에 천하 없어도 언니는 이별을 해요. 천하 없어도 언니는 이별을 해요. 왜? 그때는 나도 모르는 이 폭발이, 이 울분이 터쳐 나와서 그때 언니는 두 손과 두 발을 할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냥 우리 정리하자. 딱 그런 마음이 드는 해가 나올 거라는 거죠. 생활비는 잘 갖다 주죠? 네. 손님 갖다. 근데 내년에 이혼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이사해갖고 또 따로 살 예정인데 그걸로 이렇게 떼워서는. 그럼 감사 땡큐죠. 정말 감사 땡큐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그렇게 돼서 언니네가 이별수가 여태까지 막아졌을 거예요. 만약에 한 공간에서 매일같이 산다 하면 언니는 진작에 정리하자라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또 내년에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떨어진다면 살 거라는 거지. 근데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랑 바람은 안 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자체가 많은 한량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도리는 조금 하셔야 된다는 소리는 뚜렷하게 하고 싶네요. 그래서 언니 고민이 참 많아. 뭐가 많냐면 이 상태로 간다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조금만 더 간다 하면 아이가 정말 나중에 조금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울분과 자격지심과 부모의 원망이 많고 학교에 적응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의 끈은 이미 끊겼을 거라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싶지만 아빠의 성향을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서 언니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내 뱃속에 나온 자식이지만 맞아요. 나도 가끔씩 쟤를 보면 내 자식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네. 그게 누구 닮았냐면 시아버지랑 똑같아.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핏줄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근데 언니네 신랑 너무 못돼 처먹었어. 왜 못돼 처먹었냐면 자기 아들이야? 네.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갖고 정말 정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 자기도 정을 받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이 대물림은 주지 말았어야지. 근데 똑같이 대물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졸업은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치? 근데 가끔씩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라는 소리 안 할까? 학교 갔다가 금방 조퇴하고 집에 와버려요. 그렇죠. 잘못하다가 내년 수전에요. 나 학교 안 갈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왜? 언니는 이 신랑하고 결혼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꺾였어. 미안한 말이지만 행복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아이를 나누면서 언니가 정말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많이 안 적고 나에 대한 인생에 누가 배려해 주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어. 다 징징대기만 바쁘지. 내가 징징댈 시간조차를 주지를 않아. 이 연병할 것들이. 오케이. 그래서 언니 운기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만약에 신랑이 그렇게 떠난다 하면 뭐 이렇게 각자 지역을 감사 땡큐라고 빨리 가세요라고서 밀어주는 게 언니가 살 길이고 어차피 생활비는 따박따박 들어오니 그리고 아이는 빨리 독립을 할 것 같고 빨리 독립을 절대로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한다면 어차피 군대를 갈 거고 독립을 한다 하면 보내는데 이 아이는 대학의 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내 손끝에서 재주를 갖고 풀어먹는 일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쪽으로 뭐 진로를 뭐 얘기를 해준다면 이 아이가 풀어는 먹을 수 있겠지만 내 지식으로 풀어먹지는 못한다. 머리 써서는 머리 지식으로는 풀어먹지는 못하는데 손에 이 재주는 정말 다양해요. 아이가 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나 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만들고 뭐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컴퓨터 쪽으로 뭘 하려고 자기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데 언니가 이 아이 하는 말이 산자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는 내가 외로워서 엄마한테 사랑을 달라고 할 때 엄마는 나를 너무 매몰차게 나한테 맞아요. 그랬대. 아버지도.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격지심이 큰데 그걸 갖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용해 먹어. 무기야. 그래서 엄마는 한마디도 아이한테 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수 없게끔 먼저 머리가 똑똑한 아이야. 머리가 없는 아이가 아니야. 근데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끈을 놨다는 거야. 공부의 끈을. 그랬을 때 공부의 끈을 놓기 전에 엄마가 지혜롭게 이 아이를 재미를 붙여줘서 잘 풀어먹었으면 되는데 아빠는 쪼아대지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 열정을 쏟았는데 실망감으로 그거를 언니는 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키우는 방법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아버지는 그러니까 신랑은 그 환경대로 아이를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인자가 아이가 기고만장하게 올라오니 누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랑은 집 밖에 몰라. 아이도, 엄마도, 부모도, 내 언니도, 마누라도 관심이 없다고. 내 사회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아이야. 사람이야. 못돼 처먹었구만. 그래서 언니가 외로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년, 내후년만 잘 고비를 넘기면 또 언니가 또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에는 언니가 바깥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언니는 절대로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언니는 꽃이 죽어. 언니는 바깥에 가서 꽃이 활발하게 펴야지만이 언니가 살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니 내가 꽃이 점점 시들어 죽겠지. 그러니까 꽃을 피려면 내년에는 천하 없어도 바깥에 움직이라. 왜 안 움직이는 줄 알아? 바깥에가 맨날 돌아다니니 지역에서 언니가 환경에 못 버티는 거야. 오케이? 네.